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이일수능 기술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단어 문제가 이제 보니까 단어 문제 없죠. 그러면 각각 문제 보면서 우리가 지문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지 만한 것들, 좀 핵심이 될 만한 것들,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뽑아볼 수가 있겠죠. 34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보니까 그런 단어가 많진 않아요. 근데 렌더링 반복되니까 렌더링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모델링이랑 렌더링이니까 두 개 대비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요. 3, 4번에서 딱히 뭔가 뽑아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5번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모델링 개별 대상 그 자체를 물었으니까 이 모델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36번 기억에 대한 추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37번 자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잖아요. 몸으로 위한이니까 그 앞에 있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그 상황이 중요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렌더링 단계, 모델링 단계 이렇게 다 유사한 구조로 선지 배열이 유사한 구조죠. 선지 배열을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렌더링 단계, 모델링 단계 중요하고 둘 다 단계니까 그 각 단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생각하고 이제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1문단은 어떻게 읽는다? 1문단은 빡세게 읽는다.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끊어주면서 연결해주고 분절적으로 그리고 핵심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의 내용 전개 예측까지 한다. 이 정도입니다. 자,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3D 애니메이션 중요할 것 같았는데 3D 애니메이션 나왔어요.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자, 중요한 것은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뭐 하는 것 같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D 애니메이션은 실물을 촬영한 건 아닌데 워낙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했기 때문에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3D 애니메이션은 실제 촬영한 게 아니에요.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러니까요. 자연 영상은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 영상이랑 3D 애니메이션 밑에선 3D 합성 영상이 나오는데 이 두 대상이 대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비는 어떻게 한다? 속성까지 철저히 자연 영상의 속성 뭐예요? 실물을 촬영했다. 3D 애니메이션 혹은 3D 합성 영상의 속성 뭐예요? 실물을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했기 때문에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고난도 지문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 달리니까 당연히 대비예요. 여기 시그널도 줬죠. 3D 합성 영상을 앞에서 봤던 3D 애니메이션이 3D 합성 영상인 거예요.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핵심이 뭘까요? 핵심 물결 표시예요. 핵심은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까지 물결 밑줄표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철저한 대비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생성 출력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성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고 출력은 그걸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생성이랑 출력이란 과정은 나눌 필요가 있겠죠. 문제에서 생성 얘기하고 출력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생성과 출력을 구분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델링과 렌더링 선지에서도 중요할 것 같았는데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모델링 나오고 그 다음 렌더링 나오겠죠. 근데 그 모델링 렌더링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어렵겠죠. 그런 정보량들, 세부적인 정보량들이. 하지만 우리가 그 모델링에 해당하는 부분, 렌더링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핵심인 3D 합성 영상을 생성 혹은 출력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목적지를 잃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세부적인 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큰 틀에서 맥락을 이해하면서 글을 하나의 글답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동훈 선생님 언급해드렸어요. 자,
아무튼 핵심은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는 거고, 앞으로 모델링, 렌더링 각 단계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과 출력을 구분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나왔죠? 이 문단 볼게요. 모델링 설명 끝나고 렌더링 나오겠죠. 그 모델링은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한다는 그게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A 하기 위해서는 B 해야 한다는 것은 A 하려면 B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B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A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필요하니까요. 자,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이런 거 다 쉼표 했잖아요. 이런 거 다 병렬이잖아요. 병렬도 대비입니다. 다 끊어주세요.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 이 설정하거나 수정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생성 출력처럼. 왜요? 설정은 처음에 뭔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정은 그걸 바꾸는 거잖아요.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이랑 수정이랑 과정을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이다. 자,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우리는 지금 수정이 아니라 설정할 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모양과 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 그 논의 범주,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우리는 설정할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양과 크기를.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 활용한다. 삼각형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꼭지점 3개 있죠. 활용한대요. 그런 겁니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작은 삼각형의 조합이니까 삼각형이 여러 개 있겠죠. 이걸 그물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되게 많겠죠. 그리고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겠죠. 그물과 같은 형태의 물체의 표면을 표현한다. 자, 표면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 있는 표현도 정말 표현할 수 있다. 표현은 방식인데, 이렇게 막 그물과 같이 있으니까 복잡한 굴곡 있는 표현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자, 꼭지점 이렇게 있죠. 들은, 자, 이런 거 삼각형을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부 저 문과기도 하고 이런 거 배경 지식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지장 없어요. 배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세부적인 것들 완벽히 이해 안 갈 수도 있고, 선지 판단에서 엄밀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리를 다 해주고 핵심을 기억하면서 그 연결해주면서 읽고 그러면요, 완전히 엄밀하게 선지를 따질 수는 없어도 논의 문제 맞지 않는 거 지우고, 완전히 사실과 맞지 않는 거 지우고, 이렇게 하고 정답은 손을 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답들 다 골라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는 요구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좋겠죠. 자, 이때 생각한 꼭지점들은, 자, 꼭지점들이 뭘 해요?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모양과 크기를 결정한답니다. 이 정점들의 개수는, 밑에는 정점의 상대적 위치는이에요. 정점들의 개수, 상대적 위치 대비해줘야겠죠. 각각 경우에서 어떤지.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의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은, 뭐뭐 한라는 건 충분 조건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달라졌다는 것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대우명제로 추론한 거예요. 자, 물체의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한 상대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자, 지금 잘 보세요. 모양과 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크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철저한 대비, 병렬의 대비, 이런 걸 바탕으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엔 모양 얘기했죠. 그 다음 크기 나오는 거예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크기죠.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동그라미 모양, 네모 모양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뭐 일정한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도 모양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상대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 거고, 근데 그 모양이 이제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크기가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인데
크기가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정점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 좁아지는 거, 작품 커질 때는 넓어지겠고 작아질 때는 좁아지겠죠. 또 어떤 경우도 보고 있어요.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보고 있어요. 그때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끊어주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결국 이런 모델링에 해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의 면이 있겠죠?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이런 거 체크해주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모델링 설명 끝났으면 뭐 나올까요? 렌더링 나오겠죠.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라고 했으면 여러분들께서 앞에 모델링 데이터라고 연결해주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모델링 데이터는 왜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일까요? 3차원 가상 공간이니까 그런 거겠죠.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 입체입니다. 3차원.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한 것이 렌더링이다. 저는 2차원을 볼 때 앞에서 봤던 3차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모델링과 렌더링은 당연히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렌더링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께서 대비해 주시면서 읽어야 돼요. 전체 화면은 여기 화면 있겠죠?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왜 이렇게 나눴나봐요?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정리해주면서 읽으세요. 이렇게 다 나눴을 때 화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각 화소별로 화소값을 부여한다는 건데,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니까 화소값은 뭘 나타내요? 밝기나 색상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관용어 체험 관계 있을 때, 뭐하는 뭐라는 관계 있을 때 주술 관계로 바꿔주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 그럼 화소값은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요. 렌더링 단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게 렌더링 단계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걸 정리해주세요. 결국 렌더링은 뭐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3D 합성 영상 생성 출력하기 위해 나온 거겠죠. 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이게 뭐예요? 원근감이죠.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의 표면에 생기는 명암, 가려짐 혹은 명암, 그림자를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소값을 정해줄 때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죠. 가려짐도 고려하고, 명암도 고려하고, 그림자도 고려하고,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도 고려하고, 이런 겁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결정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표시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단어가 눈에 보이죠? 출력. 앞에서 생성, 출력, 나눌 가능성 크다고 했잖아요. 정말 나눈 겁니다. 생성했고, 지금 여기까지 생성한 과정이었고요. 프레임이 생성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델링 렌더링 설명 끝나는데 한번 봅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 생성했겠죠. 프레임은 그냥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이것도 그냥 핵심 대등단위를 봐도 됩니다. 우리의 핵심은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이제 영상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근데 이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 이용하는,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모델링하고 렌더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튼 중요한 거는 프레임을 생성할 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정점에 이런 거 많을수록, 할수록 양적 관계 그냥 정리해주면 됩니다. 화살표로요.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늘어난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지금 CPU를 봤으면 우리가 밑에 GPU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잖아요. CPU랑 GPU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속성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너무 많으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왜 차례를 기다릴 걸 하나씩 순서대로 하니까 그런 병목 현상이 생겨 완성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건 문제고 단점이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문제 해결은 뭐 따로 핵심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3D 애니메이션 생성 출력 그런 과정에서 나온 문제니까 그 문제 자체를 궁극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죠. 그냥 이 CPU 혹은 뭐 GPU 이런 게 프레임 생성할 때 이제 계산에 연산에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3D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출력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죠.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 처리 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 탑재하고 있다. 자, 앞서서는 하나씩 순서대로라고 했는데 이번엔 독립적으로 수행해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앞에는 하나씩 순서대로 이번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얘는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을 연산한다. CPU도 코어가 있고 GPU도 코어가 있는데 연산 자체는 각각은 저속이래요. GPU가. 그럼 어떻게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 고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나오겠죠?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각 코어 일단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코어에 전송하는 거는 맞는데 그걸 처리할 때 연산할 때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연산의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저도 실전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읽었고 문제도 거의 한 10분인가 정도의 선지에서 거의 고민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4번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 영상은 제가 자연 영상에 3D 영상 대비했죠.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 거치지 않고 생성한다. 맞죠? 왜냐면요. 달리라고 써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대로 화면 표시는 달리. 그러니까 자연 영상을 표시는 달리 3D 합성 영상은 모델링 렌더링 해야 되니까 이건 맞는 거죠.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현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것은 화소값이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화소값에 의해서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이 결정된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화소값은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을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자, 3번 물체의 원근관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 기준 구현한다. 이거 맞죠? 렌더링에 관한 겁니다. 4번 이것도 그냥 양적 관계 그대로입니다. 5번 병목 형상 문제를 문제로 인식했는가 맞는 말입니다. 자, 35번 모델링에 대한 설명한 적절한 것은 1번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대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모델링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렌더링이 아니라 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는 렌더링을 의논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델링을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겠죠. 자, 왜냐면 얘는 3D에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2D에서 그 화면으로 할 때는 렌더링 단계 그때는 이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거는 계산하지 않겠죠. 뒤에 나옵니다. 자, 2번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 그대로잖아요. 써있는 거. 자, 3번 다양한 아닙니다. 여기 하나씩 지정돼 써있어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4번
2차원이 아니죠. 2차원은 렌더링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찰 시점 이런 것도 다 렌더링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논의 범주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린 지금 모델링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고 36번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이 길어질까요? 짧아지겠죠. 코어로 연산하는 건데 점점 더 많아지면 동시에 더 많이 하면 연산 시간은 짧아지겠죠.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데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 연산 명령어. 연산 명령어 여기서 하나의 연산 명령어가 나왔잖아요. 10개 아닙니다. 3번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한 개를 코어가 10배 연산 시간 아니죠. 코어 자체는 GPU가 느립니다. 근데 이제 많을 때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더 빨라진다는 거죠. 4번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것은 실제랑은 다른 거예요. GPU는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으면 됩니다. CPU처럼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는 총 연산 시간 같다. 이게 같은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5번을 현장에서는 그냥 5번을 지워서 확실히 4번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연산을 하나씩 순서 처리할 때 예를 들면 뭐 코어가 한 3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얘하고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해야지 그 연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해야겠죠. 근데 어차피 같은 코어니까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예요. 5번 보세요.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 전송시간 같다가 아니죠. 전송 자체는 순차적으로 전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더 느리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나머지가 확실히 지워서 4번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자체도 뭐 맞는 얘기고요.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애니메이션 제작의 핵심이요. 를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자, 장면 1, 장면 2, 장면 3 보면 되고 렌더링 단계, 모델링 단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장면 1.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알지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대요. 근데 풍선이 점점 커진대요. 풍선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이제 하늘로 날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장면 1 렌더링 단계에서 자, 모델링하고 렌더링이었어요. 자, 렌더링 단계에서 가려 보이지 않는 입부분의 삼각형 평수는 사용되지 않겠군. 맞습니다. 렌더링은 2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2D에서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화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소별로 화소값을 부여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화소가 없는 것입니다. 화면에 없는 건 화소도 없는 거예요. 2차원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소값을 구하니 당연히 사용되지 않겠죠. 자, 2번 모델링 단계에서 장면 2입니다.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겠군.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죠. 지금 보시면요, 여기 정점들의 개수 대비해서 여기라고 했잖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3번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거리가 멀어진 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 풍선의 모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크기가 변하는 경우이고 여기죠. 커지거나 넓어진다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4번은 틀렸어요. 장면 3의 모델링 단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풍선은 지금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 3D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그 물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논의예요. 그럼 지금 물체는 이 풍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선은 장면 2에서 점점 커졌고 장면 3에서는 모양이 그대로고 더 이상 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선에 있는 정점 이런 삼각형은 작아지지 않아요. 물체는 그대로여서 그렇습니다.
모델링은 물체를 보는 거고요. 5번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수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이건 당연합니다. 화수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 화면 크기가 그대로잖아요. 화면 크기 그대로고 나눠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 작아지든 말든지 간에 화면 크기가 같으면 그걸 나눴을 때 그 화소의 개수도 같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술점을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